CDC가 지난달 만료된 세입자들의 강제 퇴거 유예 조치를 오는 10월 3일까지로 연장했습니다. 민주당 일각에서 기본소득 보장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인 1명당 $1,200, 자녀 1명당 $600씩을 매달 지원하자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플로리다와 텍사스 주지사에게 방역을 돕지 않을 것이면 최소한 방해는 하지 말라면서 일침을 놨습니다. 플로리다주에서는 공화당의 한 고위직 인사가 정부의 백신 접종 독려를 두고 험한 말을 쏟아내 논란이 됐습니다. 검찰이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의 성추행 혐의를 사실이라고 발표한 이후 바이든 대통령은 쿠오모 주지사의 잦은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사태 가운데 집세를 못 내고 쫓겨날 위기에 처했던 수백만 명의 세입자들이 잠시나마 강제 퇴거 조치를 면했습니다. CDC가 강제 퇴거 유예 조치를 오는 10월 3일까지로 연장했습니다. 어제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지난달 31일로 종료된 임차인 강제 퇴거 유예 조치를 오는 10월 3일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전국의 임차인들을 대상으로 했던 이전 조치와는 달리 이번에는 전체 중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있는 80% 카운티에만 한정적으로 적용됩니다. CDC는 이날 성명을 통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가격리를 위해서라도 사람들에게는 집이 있어야 한다며 퇴거 유예 조치는 효과적인 공중보건 조치가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앞서 연방대법원이 세입자 퇴거 유예 조치 연장에는 의회의 승인이 수반돼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번 조치가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우려도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이날 연설에서 이번 조치가 합법적일지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없다며 많은 헌법학자들에게 조언을 구했지만 대부분이 이것이 헌법에 반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송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에는 이미 확보한 긴급 임대자금 $450억 임차료가 밀린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CNN은 이번 조치로 임차인의 90%가 수혜를 볼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민주당 일각에서 기본소득 보장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인 1명당 $1,200, 자녀 1명당 $600씩을 매달 지원하자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일한 오마르 연방 하원 의원은 지난달 30일 국가보장 소득 프로그램을 위한 법안을 추진하겠다며 현금 지원 법안은 지역마다 시범 프로그램을 만들고 18세 이상 성인의 경우 월 $1,200, 미성년자는 월 $600를 지급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프로그램 시행을 위해 재무부 산하에 소득보장 프로그램 사무국을 개설하고 초기 $25억 투입해 2023년에서 2027년 사이 임시 프로그램을 시행하게 됩니다. 임시 프로그램 시행 기간을 거친 뒤에는 202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해 조정 총소득이 개인 $75,000, 부부일 경우 $150,000 이하면 전액을 지원하고 초과소득 $100당 지원액을 $5씩 줄여서 지급하는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마르 의원은 수많은 사람이 노숙자로 살고 헬스케어 서비스가 부족한 상황에서 살고 있는데 우리는 끝없이 성장만 추구해왔고 팬데믹 사태는 이런 불평등을 드러냈다면서 국가는 모든 이가 의식주와 관련한 기본적 권리를 누릴 수 있게 이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법안은 오마르 의원과 함께 프라밀라 자야팔 연방 하원 의원 등 총 5명의 민주당 의원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플로리다와 텍사스주에서는 코로나19 신규 감염자가 급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연방정부의 방역 지침에 역주행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두 주지사에게 방역을 돕지 않을 것이면 최소한 방해는 하지 말라면서 일침을 놨습니다. 어제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일 어떤 주지사들은 팬데믹을 이기기 위해 옳은 일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며 그들은 옳은 일을 하려는 기업과 대학이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두 주지사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해당 주지사들에게 방역을 돕지 않을 것이면 최소한 방해는 하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두 주지사의 결정이 주민들에게 해를 끼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이들 주지사의 결정이 주민들에게 좋지 않은 결과를 낳을 것으로 본다고 답했습니다. 현재 플로리다와 텍사스에서의 코로나19 재확산 상황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제프 자이언츠 백악관 코로나19 대응 조정관은 전날 취재진에게 지난주 신규 감염자 3명 중 1명은 플로리다와 텍사스에서 발생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플로리다와 텍사스 주지사는 연방정부 질병통제예방센터의 마스크 재착용 지침을 거부했습니다. 리를 트럼프로 불리는 플로리다의 론 디센티스 주지사는 지난해부터 연방정부의 방역지침 강화에 반발해왔습니다. 그레그 에버 텍사스 주지사도 최근 트위터를 통해 정부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시대는 끝났다며 모든 텍사스 사람은 마스크 착용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플로리다주에서는 공화당의 한 고위직 인사가 정부의 백신 접종 독려를 두고 험한 말을 쏟아내 논란이 됐습니다. 공화당 전국위원회의 피터 피먼 위원은 성경에서 사탄을 상징하는 짐승의 표식 등의 표현까지 사용하면서 백신 접종을 거칠게 비난했습니다. 플로리다주 공화당 전국위원회 위원인 피터 피먼 변호사는 지난달 자신의 블로그에 바이든의 갈색 셔츠가 백신 서류를 신문하고 민간의 가정에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적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백신 접종 상태를 문의하고 접종을 독려하기 위해 개별 가정을 방문하는 것을 두고 나치 돌격대를 뜻하는 말인 갈색 셔츠에 비유한 겁니다. 피먼은 플로리다 공화당 전국위원회를 대표하는 3명의 고위직 인사 중 1명으로 지난 5월에는 민주당 소속인 그레천 휘트머 미시간 주지사의 백신 접종과 방역 노력을 거친 용어로 맹비난한 바 있습니다. 그는 악마 같은 미시간 주지사는 주민이 사교 활동에 참여하려면 짐승의 표식을 갖길 원한다면서 우리는 당신의 사신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적었습니다. 짐승의 표식은 성경의 요한계시록에서 사탄을 따르는 상징처럼 사용되는 말이고 사신은 재앙을 내린다고 알려진 요사스러운 귀신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피먼은 최근 CDC의 마스크 착용 지침 강화를 두고도 늑대들이 통제와 권력을 원한다고 혹평했습니다. 보수 색채의 공화당 인사들이 마스크 착용과 백신 접종에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는 경우는 많지만 CNN은 피먼의 주장이 이를 넘어서 코로나19 음모론에 가깝다고 평가했습니다. 코로나19 델타 변이가 확산하면서 집단 면역을 달성하기 위한 백신 접종률의 기준을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보건 전문가들은 기존 60에서 70%였던 집단 면역 달성 기준을 80에서 90%로 상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감염병 학회는 어제 브리핑에서 집단 면역에 필요한 백신 접종률과 관련해 델타 변이 확산으로 집단 면역 기준을 80% 이상, 최대 90%까지 근접하도록 상향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학회 회원인 리처드 프랑코 알라베마 대학 조교수는 이전 기준이었던 60에서 70%에서 대폭 높아진 것이라며 델타 변이는 높은 전파력으로 기존 바이러스보다 훨씬 위험하다는 점이 명확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델타 변이의 전파력이 기존 바이러스보다 2~3배 수준으로 강한 만큼 집단 면역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식품의약국 백신 자문위원인 폴 오핏 박사도 전염력이 강한 델타 변이가 퍼지는 상황에서 집단 면역을 달성하기 위해선 미국 인구의 최소 80%가 예방접종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최소 1회 백신을 접종한 미국 성인의 비율은 70%를 달성했고 델타 변이 확산으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백신 접종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프랜시스 콜린스 국립보건원 원장은 지난 2주 동안 전국적으로 백신 접종률이 56% 증가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코로나19에 걸렸다가 회복해도 장기 후유증, 이른바 롱 코비드로 인한 지능 저하를 겪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투병 중에 인공호흡기를 달았던 사람들에게서 지능지수의 하락폭이 컸습니다. 어제 영국 매체 메트로에 따르면 최근 발표된 코로나19 회복자의 인지 결함이라는 제목의 연구에는 코로나19에 걸렸다가 회복해도 롱 코비드로 인한 지능 저하를 겪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남겼습니다. 연구에는 영국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 킹스 칼리지, 캠브리지 대학, 사우샘프턴 대학 등의 연구진이 참여했고 연구 결과는 7월 말 의학 학술 잡지 랜싯에 실렸습니다. 연구진은 지난해 1월에서 12월 영국에서 8만 1,337명을 대상으로 IQ 검사의 일종인 그레이트 브리티시 지능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가운데 참가자 13,000명은 코로나19에 걸린 적이 있었습니다. 연구진은 나이와 성별, 언어, 교육 수준 등의 요인을 배제하면 코로나19에서 회복 중인 사람들에게서 지능 검사 수치 하락폭이 가장 컸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투병 중 인공호흡기를 달았던 이들에게서는 지능지수 하락폭이 컸습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됐다 회복 중인 사람들이 문제 해결과 계획, 추론이 필요한 작업을 할 때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어려움을 겪었다는 분석입니다. 연구진은 이런 결과가 롱 코비드로 인한 브레인 포그로 집중하거나 올바른 단어 찾기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고 지적한 연구 내용들과 일치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뇌영상 자료 없이 섣부른 결론을 내리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이번 연구 결과가 롱 코비드 문제에 대한 추가 연구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페이스북 등 주요 기업들도 속속 직원들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과 관계없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기업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어제 마이크로소프트는 오는 9월부터 회사에 입장하려는 모든 직원들에게 백신 접종 증명을 요구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또 사무실 복귀 시점은 9월에서 10월 4일로 연기했습니다. 앞서 구글과 페이스북도 직원들에게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비슷한 조치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육류 가공업체 타이슨푸드도 오는 11월 1일까지 미국 내 전 직원들에게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습니다. 도니킹 타이슨푸드 최고 경영자는 직원들에게 보내는 메모를 통해 델타 변이의 위험성을 강조하며 이번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아마존과 월마트 등의 일부 회사들은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대신 캠페인이나 휴가, 인센티브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델타 변이 확산으로 질병통제예방센터가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다시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라고 권고하자 일부 기업들도 마스크 착용을 재도입하고 있습니다. 제너럴모터스와 포드, 스텔란티스 등 자동차 3사는 노조원들이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전미 자동차 노동조합과 함께 발표했습니다. 검찰이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의 성추행 혐의를 사실이라고 발표한 이후 거센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쿠오모 주지사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고 친정인 민주당에서도 거센 사퇴 요구에 직면했습니다. 성추행 의혹이 사실이라는 검찰 수사 결과가 발표되자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해 민주당 지도부는 일제히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에게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사퇴 거부 시 뉴욕주 의회가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과의 문답에서 쿠오모 주지사의 거취를 묻는 말에 그가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의 의회 1인자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도 성명을 내고 진실을 말하기 위해 나선 여성들을 성원한다며 주지사의 뉴욕 사랑과 주지사직에 대한 존중을 인정하지만 그가 사퇴하길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쿠오모 주지사가 전 현직 보좌관을 성추행하고 추행 사실을 공개한 직원에게 보복 조처를 했다는 내용의 특검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확인된 피해자만 11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뉴욕주의 지역구를 둔 민주당 연방 의원들도 가세했습니다. 뉴욕주를 대표하는 두 상원 의원인 민주당 소속 척 슈머 원내대표와 커스틴 질리브랜드 의원도 쿠오모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하킴 제프리스, 그레고리 맥스, 톰 스워지 하원 의원도 공동 성명을 내고 이제는 때가 됐다고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쿠오모 주지사는 검찰의 발표에 대해 사실과 아주 다르다며 부적절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어제 국방부 코앞에서 총격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경찰 1명과 용의자가 사망하고 청사가 한때 폐쇄됐습니다. 어제 오전 10시 40분께 워싱턴 DC 바로 옆 버지니아주 알링턴의 국방부 청사 앞 환승센터 버스 정류장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여러 발의 총성이 들리다 잠시 정지하고는 다시 총성이 울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 1명이 흉기에 찔려 목숨을 잃었고 용의자도 현장에서 피격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상자도 여러 명 발생했습니다. 사건 직후 국방부 청사는 폐쇄됐고 폐쇄 조치는 1시간이 넘게 이어졌다가 해제됐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과 마크 멜리 합참의장은 백악관에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일일 보고를 하느라 청사를 비운 상태였습니다. CNN은 사건이 발생한 환승센터는 국방부 청사를 드나드는 정문 쪽에 있어서 매일 수천 명이 지나다닌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국방부 측은 여러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면서도 사망자가 있는지, 범행 동기가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연방수사국이 수사를 지원하고 있다고만 전했습니다. 국방부를 경비하는 청사경찰의 우드로 쿠스 대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상황은 해결됐다면서도
사건의 배후나 구체적인 상황 등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한편 경찰관 사망 소식이 알려지자 국방장관과 합참의장 등 군 최고 수뇌부는 조의를 표했습니다. 미국의 가계부채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2분기 가계부채는 3,130억 달러가 늘면서 2007년 이후 최대 규모의 증가액을 기록했습니다. 증가율도 2%를 넘으면서 2014년 이후 가장 큰 폭입니다. 연방준비은행은 미국의 가계부채가 지난 2분기 주택구매와 신용카드 지출 증가에 힘입어 3,130억 달러, 2.1%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2007년 이후 최대 규모의 증가액이고 증가율도 2014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미국의 총 가계부채는 2분기 말 14조 9,600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말과 비교해 8,120억 달러가 늘어났고 폭스 비즈니스는 이전 최고치인 2008년 3분기 12조 6,8천억 달러보다 약 2조 2,800억 달러 높은 수준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가운데 미국 가계부채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이 2,820억 달러 증가한 10조 4,400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신용카드 잔액은 170억 달러, 자동차 대출 잔액은 330억 달러 늘어났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백악관이 어제 1억 1천만 회 넘게 주사할 수 있는 코로나19 백신을 60여 개국에 기부 전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중저소득 국가 백신 공급 체제인 코백스를 통해 기부된 이 1억 1천만 회분은 주목할 만한 규모지만 세계적으로 필요한 양에 비하면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백악관은 성명에서 미국이 8월 말 저소득 100개 국가에 2022년 6월까지 보내기로 약속한 50만 회분의 화이자 백신의 선적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일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의 로셸 월런스키 국장은 지난해 10월 단행된 이주자 추방 조치를 연장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앞으로 국경을 건너오려는 이주자들은 망명 신청 기회 없이 곧바로 멕시코로 보내지게 됩니다. 해당 명령은 60일마다 필요성 여부를 점검해 갱신될 예정입니다. 이번 결정은 미국 내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급격히 확산하는 상황에서 멕시코 이주자까지 받아들일 경우 사태가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댈러스 모닝뉴스에서 확보한 진술서에 따르면 텍사스주 소방관 윌리엄 조던 카터가 자신과 가족들의 코로나19 확진 판정 거짓 진술을 통해 3번의 유급 휴가를 받아 12,548달러를 부정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사태 동안 댈러스 지역 소방관들이 코로나에 감염될 경우 병가를 사용하지 않아도 유급 휴가가 지급되는 점을 악용한 겁니다. 카터는 중절도 혐의로 지난달 30일 체포돼 구금돼 있다가 현재는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상태입니다.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는 미주 한인 청소년 20명을 한국 홍보대사로 양성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교육에서 박기태 반크 단장은 한국을 어떻게 미국에 알려야 하는지, 글로벌 청원과 포스터 제작을 이용해 한국을 세계에 알리는 방법 등을 알려주게 됩니다. 교육을 수료한 청소년들은 비영리 단체 샌디에이고 한국의 집을 방문하는 미국인들에게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목요일은 대체로 화창하겠지만 20% 정도로 소나기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0도, 섭씨 27도, 밤 최저 기온은 69도, 섭씨 21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토요일도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